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 수출은 134억 달러, 수입은 88억 2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45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ICT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 낸드 플래시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의 감소폭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은 수요가 개선된 반면 부품품은 감소했고, 휴대전화 수출은 해외 생산 확대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기 수요 등으로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수출액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미국 순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울릉공항 추진 호재를 안고 있는 울릉군으로 상승률이 14.49%에 달했습니다. 서울은 7.89% 올랐고, 그중에서도 성동구는 11%가량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부동의 1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9,90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중소기업에 250억 원, 소상공인에 200억 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인하된 금리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1,050억 원, 소상공인 1,000억 원도 우대된 보증 조건으로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코로나가 서비스업 등에 영향을 미쳐 고용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6만 8천 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으로 5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한 고용 회복 흐름이 더 견조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달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였었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금융자산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자금 순유입액은 총 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서 채권 순유입액이 4조 8천억 원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전월보다는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순유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평균 변동폭은 4.6원으로 전월보다 0.9원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확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구글과 협력해 갤럭시 S20에 최적화된 영상통화 서비스 구글 듀오를 제공합니다. 풀 HD 화질로 동시에 최대 8명까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새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에는 상어로 접히는 폼팩터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는 플렉스 모드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인 삼성 데일리에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게이밍 경험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인기 게임 포르자 스트리트를 모바일 최초로 갤럭시 S20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자투표 제도를 모든 상장 계열사로 확대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달 열리는 각사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엔즈스틸,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이미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9개 상장 계열사로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 주주들은 다음 달 주주총회부터 직접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이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비상장에도 외부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올려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 구매나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승차 공유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타다는 모 기업인 소카가 이날 이사회에서 승차 공유 사업을 전담한 타나를 분할 및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법인 타다는 4월 1일에 출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2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총 1조 2,975억 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